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뉴스 천만쌤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식과 아주 좀 특이한 소식들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긴 하는데 좀 잘해야겠죠.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코스피 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예요. 코스피가. 그 국장에 투자한 분들 치고 재미를 보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미국장 쪽으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재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요동치기도 하고 변동성도 강하고 투자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개미들은 오히려 더 계좌를 많이 또 파는 것 같아요. 계좌를 많이 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아스럽죠. 오히려 계좌를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계좌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계엄 사태 이후로 이제 탄핵 전국에 혼돈이죠. 혼돈. 시장이 혼돈스럽죠. 그리고 국내 증시 출렁이고 그런 상황인데 주식 투자자들은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좀 생뚱맞아요. 오히려 왜 주식 투자자들이 줄어야 하는데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그 단기 투자에 이제 뛰어들면은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정치 테마주들에 의한 그 연일 그 자금이 좀 몰려요. 자금이 몰리는 것도 이와 좀 무관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도 AI 주식이 강세하고 있어요. 주식이 강세하고 있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 그런 현상 등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투협에 따르니까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지난 5일 날 7,637만 6,583개에 달했네요. 그래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좌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11% 정도 급증을 했고요. 지난해는 보니까 한 해 동안 553만 364개에 늘어서 전년 대비 8.68%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있고요. 여기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거래가 이루어진 계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10만 원은 들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가 없는 계좌는 제외를 했고 실제 투자자의 그 수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지난 1월 말에 7천만 개를 돌파한 이후로 꾸준히 늘어났고 올 들어서 주식 계좌 수가 711만 7,444개로 개설이 돼서 작년 연간 증가분을 가뿐히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국민 한 명당 실거래 계좌가 약 1.5개씩 존재하는 거죠. 동학개미 신조어가 나온 코로나 당시에 그 최대치 3,564만 개, 그리고 21년 말 기준에는 5,570만 개보다도 주식 열풍이 더욱더 뜨거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월까지 2,900선에 육박을 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동해가스전 개발 관련 대왕고래 테마주가 등장을 합니다. 초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렸고 이 코스피 상장 주식 회전율이 지난 6월에 19.5%, 7월에는 17.29% 이렇게 올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수준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상장 주식 회전율은 일정 기간의 주식 거래량을 상장 주식 수로 나눈 겁니다. 회전율이 높으면 투자자들의 선박김이 활발하다는 거죠. 8월부터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급등락세가 연출이 됩니다. 11월에는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확산이 되고 이 금융과 방산, 조선주가 급등을 했어요. 보니까 또 미국 시장에서 보니까 AI 산업의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등 M7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였고 하반기 금리 인하로 이제 증시가 이제 화랑세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이제 뛰어든 것 같아요. 연말에는 또 탄핵 정국이야. 정치 테마주가 또 들썩입니다. 한동훈 테마주,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 뭐 상한가 치고 난리 벚꽃장이죠.
하여튼 요즘 또 주식 코인 열풍으로 이제 수익률 거둔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만 하면 뭔가 뒤처진다.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가입 등 주식거래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투자자들을 좀 자극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외환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출렁거리고 있어요. 외환시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제 무산이 됐죠.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미국 투자은행의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은데 아직까지 리스크가 남아 있으니까 환율이 널뛰기 할 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불발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을 했고, 이 BOA 아시아 금리하고 그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인 그 아다르시 시나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서울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더 오랜 기간에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탄핵마저 불발해가지고 원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어서 정치 불안뿐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도 그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6일에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한 4원 10전 올라가지고 1419원 20전에 주간거래 마쳤고, 이 종가는 전날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은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장중에 한때 그 1429.20전이죠. 1429.20전으로 치솟는 등 이 변동폭이 상당히 극심을 했어요. 주간거래에서 1420원대 환율이 나타난 것은 2022년 11월 4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서 비상기업 선포 후에 지난 4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1442원까지 오른 바 있는데, 이 야간 거래에서 그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이번에는 주간 거래에서요 1420원대로 치솟다 보니까 외환당국이 대규모 그 달러 매도에 나서가지고 시장에 개입한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50원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를 해도 가장 약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그 관세 정책과 반도체 경기 우려감 때문에 11일부터 투자 심리는 좋지 않았는데, 이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더해졌어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대만 등은 12월 들어서 주가도 모르고 조금 반등하는데, 이 원화 자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투자 심리는 악화되고 있다.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큰 추세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